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6 싱글 여자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일찍 결혼한 오빠를 보고 결혼 생활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반드시 모든 연애와 사랑의 끝이 결혼일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오죽하면 저희가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 너희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 낳아서 안정적으로 키워라.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을 때 아이 낳아 키워라 하셨던 부모님들도 오빠 사는 걸 보면서는 저한테 슬그머니 너는 굳이 네 마음 가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오빠랑 새언니, 아니 전 새언니죠. 그 두 사람은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전쟁처럼 살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오빠는 그렇게 이혼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모았던 재산 다 위자료 물어주고 재산 나누면서 반토막 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던지 몇 년 전에 또 연애를 시작했다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도 전 새언니와 사이에 아이는 없어서 서로 헤어질 때 아이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 새언니는 결혼 앞두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가 생긴 게 반은 좋고 반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쨌거나 책임은 져야 하니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참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은 정말 틀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전 새언니도 당시에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시댁을 무슨 공짜 슈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찬은 당연하고 하다못해 휴지며 세제까지 다 집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집어가야 할 게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생신 때도 바쁘다고 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여자가 또 있으려나 싶었는데 이번에 결혼한 새언니는 그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여서 저희 엄마가 새언니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안방에서 뭔가 쿵덕쿵덕 소리가 나서 거실에 있던 저와 엄마가 뭔가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정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저도 손대지 않았던 엄마의 옷장을 새언니가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새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얘, 너는 왜 남의 옷장을 뒤지고 있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때였습니다. 새언니가 갑자기 발작하며 미친 듯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기를 도둑 취급했다고 저하고 엄마한테 있는 대로 패악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방에 있던 아빠와 오빠가 달려왔는데 이 오빠라는 멍청한 인간이 뻔히 벌어진 꼬라지를 보고도 안 그래도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사람 왜 긁냐며 저랑 엄마한테 있는 대로 못된 소리하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모였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새언니가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모인 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 굳이 소갈비찜 먹으러 가고 싶지도 않은데 새언니가 뱃속 아이가 온 식구와 함께 다정하게 저희 엄마가 해준 소갈비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 엄마 소갈비 20kg이나 사서 그 전날부터 삶고 기름 걷어내고 양념하고 끓여서 막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부터 어디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있더니 대뜸 그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식구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었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뭔 줄 아세요? 1시간 정도 뒤에 오빠라는 놈이 혼자 기신기신 들어와 소갈비를 싸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 우리라도 먹자고 딱 펼쳤는데 들어와서 큰 토막만 골라 거의 다 싸가더라고요. 엄마랑 당연히 한바탕 했는데 그때 오빠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새언니 왈 그냥 어머님 장롱 좀 정리해드리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자기를 도둑 취급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희가 바보입니까? 정리하는 거랑 뒤져가지고 뭔가 꺼내가려고 하는 거랑 그 정도도 구분 못할 정도로 저랑 엄마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 생겼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저한테 뒤늦은 후회를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오빠가 데리고 왔을 때부터 탐탁치 않다고 들어왔던 얘기가 너무 험하다고 걱정했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저는 새언니와 조금 안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독립해서 제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 있던 전설적인 내로남불 여직원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부딪힌 적은 없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지만 듣는 소문 하나하나가 아주 가관이어서 오빠가 처음에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한테 귀뜸은 했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멀쩡하게 회의 다 해놓고 뒤돌아서는 회의 시간에 자기를 모욕했다며 인사과에 상대방을 고소한다던가 다 같이 공평하게 돈 나눠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친절하게 일 도와줬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한다는 거죠. 하여간 자기만의 원칙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누구 다른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살아갈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커피값 한두 번 뜯기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몇 달이 지나서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아 있으니 사과하라고 뒷북치고 여하튼 그렇게 2번 정도 부딪힌 후에는 저도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만날 일이 없으니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오빠가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집에 또 폭탄이 하나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이까지 가졌다니 어쩔 수 없죠 뭐. 엄마와 저 아빠는 그냥 불가분 불가원하면서 지내기로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남들은 시댁과 거리 두는 거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이 새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땐 거리를 두고 그렇지 않을 땐 무슨 북파 공작원 마냥 파고들어서 저희 집에 침투합니다. 저희 식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면 며느리라고 거리 둔다고 아직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오만 잡소리를 해대며 오빠놈이 또 대신 난리를 치게 만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이 한둘이 아니죠. 결국 엄마는 반쯤 포기하신 상태로 새언니가 살갑게 어머니 하면 그래 하고 받아주고 새언니가 자기 좀 그만 불러대라고 또 못되게 굴면 또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며 남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일단은 보고 계십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오빠가 또 실수해서 아이 남겨진 채 이혼당할까봐 저희 식구 모두 본의 아니게 새언니 눈치 보고 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났고 부부 사이에 금술은 좋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년생으로 아들 형제 2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 형제 2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아이들이 3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 봐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집에 오는 것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키워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서요.
마침 그 즈음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원래 살던 오피스텔을 팔고 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조금도 도움받지 않고 순전히 저 혼자 이룬 제 성과였어요. 4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았는지 분양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변에 각종 교통시설이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되면서 제가 샀던 금액의 3배 이상 올랐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재테크 잘했다고, 네가 보는 눈이 있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는데 딱 두 사람, 저희 오빠와 새언니만은 저한테 아주 못된 소리를 와장창 해댔습니다. 특히 새언니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가씨는 진짜 사람이 의문스럽고 참 이기적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오빠한테도 얘기를 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혼자 잘 살고 싶어요? 아, 세상에.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야박하고 이기적이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오빠한테 오피스텔 팔고 그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한테 지지리도 보는 눈 없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도 꽤 역세권이었거든요. 그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뭐 저평가된 뭐를 사서 뭐 어떻게 기다리고 재개발을 노리고 무슨 부동산 전문가 나신 것 마냥 그런 얘기 줄줄 하길래 제가 중간부터는 딱 귀를 닫아버렸거든요. 분명 본인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기 마누라가 저를 그렇게 공격할 때 아무 말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얄미워서 오빠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오빠, 안 그래도 내가 이 아파트 정보 알려줬을 때 오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오피스텔 월세 놓고 저평가된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오만잔소리 다 했잖아. 그래놓고 왜 지금 나한테 이래? 그랬더니 오빠 얼굴이 빨개지면서 뭔가 저한테 변명을 주섬주섬 늘어놓더라고요. 딱 보아하니 부부가 둘이서 제 얘기하다가 이미 한바탕 싸웠고 그 싸움 끝에 어떡하든 오빠가 잘 무마시킨 걸 제가 다시 터트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오빠가 저한테 또 전화해서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새언니한테 좋게 넘어가주면 좋지 않았냐고, 꼭 굳이 그렇게 한마디 해서 오빠 위신을 똥으로 만들어야겠냐고 말이죠. 정말 제가 누구 편에 서서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뭐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러려니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쾌적하게 혼자 사는 아파트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새언니나 오빠가 집에 온다고 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해서 오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저희 집에 딱 한 번 집들이 할 때 와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집 왔다 간 날부터 일주일을 오빠랑 싸웠대요. 자기도 저런 집 살고 싶다는 둥, 대체 동생보다 당신이 잘하는 게 뭐냐는 둥, 이 좁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사는 거 너무 비참하다는 둥, 그런 얘기 끝에 글쎄 저랑 애들 클 때까지 집을 바꿔서 살면 안 되냐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나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오빠 놈도 그 얘기까지는 차마 저한테 할 수가 없었는지 엄마한테만 그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엄마가 한번 중재해 줄 수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네요. 거기에는 엄마도 분노해서 오빠한테 있는 대로 퍼부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기가 알아서 크고 알아서 돈 벌고 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 받으면서 그렇게 혼자 알뜰살뜰 꾸려서 하나 마련한 집, 그것마저 홀라당 너희가 뺏으려고 하냐고 엄마가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나 봐요. 그래도 꼴의 장남이라고 엄마가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오냐오냐 키웠던 오빠는
엄마가 그렇게 버럭 화를 내니까 거기에는 좀 쫄아 붙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 얘기가 안 온 걸 보면 말이죠. 어쨌건 거기에 단단히 삐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상한 건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건지 여튼 새언니는 그 이후로는 저희 집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집터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사업이 점점 잘 돼서 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날이 많아졌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최근 들어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오프라인으로 특강 같은 걸 요청하는 수요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 곳곳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있고 없고를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엄마가 보실 수 있게 제 스케줄을 인터넷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끔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놔주러 오시기도 하고 한 번씩 새언니나 오빠가 집으로 올 것 같으면 저희 집으로 피신 오기도 하시니까요. 저야 엄마 아빠에게 집 비밀번호 정도 알려주는 건 그다지 큰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3일 정도 지방에서 쭉 강의를 하고 힘든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봤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네. 여기 혹시 천치로 사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사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907호고요. 이쪽은 906호예요. 아, 저희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가 진짜 살 수가 없어서요. 저희도 그냥 좀 참고는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서. 혹시 집에 휠체어 쓰시는 분 계세요? 휠체어요? 아니요. 휠체어는 고사하고 저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지난 3일간 집을 비웠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요 며칠 유난히 시끄러워서 저희들이 지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말씀드리려고 올라와서 벨 누르고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정말로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원하시면 제가 증거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하고 지금 3일 만에 집에 올라온 거거든요. 혹시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옆집이나 아니면 여기랑 붙어있는 옆 라인에서 들리는 소리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면서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로 위에 집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들리는 게 울려서 층간소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은 가까이 붙어있는 옆동이나 윗집 이런 데서 들리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바로 전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아파트 사시는데 3층이나 차이 나는 곳에서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바로 위에 집 올라가신 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 2분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긴 그래요. 이 아파트라는 게 워낙 통으로 지어진 거라. 그렇다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서 소리가 나냐 저 집에서 소리가 나냐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이렇게 3일이나 집을 비우셨다고 하니 이 집은 아닌 것 같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그 2분은 얌전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일단 저희 집에 소리가 날 일이 없고 엄마 아빠는 오시면 아빠는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엄마는 제 서재에 있는 릴렉스 체어에 각각 몸을 두이고 그냥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발소리나 나면 다행이지 무슨 휠체어 소리가 납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들을 보냈고
집으로 돌아와 여독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별일 없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희 아파트는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뭔가가 시끄러운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계속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가 붙고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방송 메시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다른 집에서 엄청 시끄럽게 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별로 없다 보니 그거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어느 주말인가 집에 앉아 있는데 정말 어디서 뭔가 드륵드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되게 취약한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예민해지니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도 들리고 뭔가 집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랫집 사람들이 올라와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소리도 곧 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조금 나는가 싶으니 그냥 다시 잦아지고 하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주의를 시키는 듯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층간소음 정도는 금방 해결되겠네라고 무심히 또 넘기고 저는 제 일상을 살았죠. 그리고 또 며칠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입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샤워하고 느긋하게 쉬고 있던 오후 누군가가 저희 집 배를 힘차게 누르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또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이웃집 사람들이 우르르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집에 계셨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밖에 없어요. 이 집 옆집은 양쪽 다 어르신들 계시는 집이고 게다가 집안에서 엄청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옆동은 아직 입주 앞두고 있어서 비어있는 집도 너무 많고 저희가 진짜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집밖에는 원인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집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 당황하면서 저희 집안을 흘끔흘끔 보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오해는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미니멀리스트여가지고 집에다가 뭔가 짐을 두질 않거든요. 횡댕그레한 저희 집, 그리고 거실에 넓게 깔려있는 러그 카페트,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얼굴빛에 똑같은 말이 둥둥 떠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라?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집에서 정말로 소리가 날 것 같은 집인가 아닌가가 그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저희 집은 진짜 누가 봐도 소리가 날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마침 모인 김에 다 같이 차라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 강의 내려갔다가 선물 받은 굉장히 좋은 꿀차가 있었거든요. 냉장고에 두고 몇 번 먹지 않았던 꿀차라 이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꿀차를 딱 꺼냈는데 꿀차가 확 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좀 드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무심히 꿀차를 사람들과 나눠 먹었죠. 그렇게 얼결에 이웃들과 한자리에 모여 반상회 비슷한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진짜 의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 밖에는 정말 소리가 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맴맴 돌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혹시 이 아파트 터가 예전에 유치원이나 공동묘지나 그런 거였을까요? 귀신들이 뛰어노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이 스케줄표 보여주신 거 보면 진짜로 한 달에 절반은 집을 비우시는데 우리는 한 달의 절반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분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면서 자기 수첩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줬던 출장 스케줄표를 보면서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겁니다. 어라? 이거 진짜 이상한데? 정말로 귀신 소행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 소행일 수 있겠냐뇨? 아니, 제가 이거 경찰이라도 신고를 좀 하려고 너무너무 소리가 시끄러웠던 날을 지난 2달간 쭉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날이 다 이 집주인이 집을 비웠던 날이야. 이거면 진짜로 귀신 소행 아니에요? 순간 저희 안에 모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거는 제가 누명을 벗은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게요. 혹시 집에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떠드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쩌죠? 저 조금 무서워졌어요. 저뿐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훅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귀신까지 가는 정도로 일이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면 가장 그럴 리가 싶었던 것이 그랬구나라는 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스케줄표에 없던 스케줄을 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집을 배우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단 집을 비울 건데 죄송하지만 저희 집 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짐을 챙겨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옮겼습니다. 제발 제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다음 날 오후 7시쯤 저는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랫집 이웃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너무 큰 소음이 하루 종일 들렸고 지금까지도 들린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제가 올라가서 벨을 누르거나 인터폰을 하면 또 한 30분은 조용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다시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요. 이거 진짜 귀신일까요? 제가 58년 모태신앙인데 굿에 대한 관심이 다 생길 지경이라니까요. 이거 어떡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경찰까지 부른 채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올려다본 집은 누가 봐도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밝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커튼을 두꺼운 것을 달아두어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웃 주민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은 정말로 귀신이 아닐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아니 왜 빈집에서 소리가 나냐. 난 요즘에 몇 주 몸이 아파 너희 집은 드나든 적도 없었다라며 좀 어이없어 하셨고요. 저도 제발 그냥 정말 빈집이어서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저희 집 앞까지만 딱 갔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까지 쿵쿵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집안에 뭔가가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냐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일순간 사라지며 사방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겁에 질린 얼굴로 이거 보라며 벨을 누르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고 진짜 귀신 아니냐고 속닥거렸습니다.
저는 한숨 한번 크게 쉬고 조용히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벌컥 문을 열고 모두가 일제히 들어갔죠. 우르르 모두를 이끌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양 새언니와 조카들이 있는 대로 거실에서 난장을 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곱게 깔아두었던 러그는 한쪽 구석에 둘둘 말아치운 채였고 그 위에서 제 조카들이 붕붕 칼을 타면서 신나게 놀아제끼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 안 막혔습니다. 새언니는 너무나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냐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며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는 언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가씨가 집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렁각시처럼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내가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러는 거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뒤에 서서 한숨을 내쉬던 엄마가 불쑥 나타나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내가 언제 너한테 이 집을 알려줬니? 너 그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지 말아라. 대체 너 뭐하는 애야? 들이닥친 어머니와 경찰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새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색 없는 조카들은 저를 보며 처음에는 고모다 하고 반가워했다가 갑자기 경찰들 들어오고 할머니가 화를 내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운 눈으로 위아래를 쳐다보니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엄마 핸드폰으로 제 스케줄표를 볼 수 있게 해놨다고 했잖아요. 새언니가 엄마 핸드폰에서 몰래 제 스케줄표를 자기도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서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을 조카들 키즈 카페처럼 썼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텅 비어있는 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죠. 자기네 집에서는 조카들이 뛰어놀 수 없고 키즈 카페 가면 비싼 돈 드니까 저 없는 집을 자기네 키즈 카페처럼 썼던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마루가 아까워서 혹시나 상처날까봐 러그를 일부러 비싼 걸 사다 깔아놨었거든요. 세상에 올 때마다 그 러그를 옆으로 치우고 애들이 얼마나 붕붕칼을 타고 다녔는지 바닥이 모두 잔뜩 긁혀 있더라고요. 저는 선처 없이 경찰에게 새언니고 나발이고 없다. 이건 불법 주거 침입이다. 그냥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새언니는 애들을 앞세워 어떻게 애들 앞에서 엄마를 잡아가게 할 수 있냐며 고모가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참다 못 참겠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모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처럼 온 집안 다 망가뜨리고 노는 건 제정신인 것 같아요? 애들이 바늘도둑 소도둑 되기 전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한 거 애들도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알아야 돼요. 자기 애 앞에서 창피 줬다고 거의 숨 넘어가면서 뒤집어졌지만 아무도 새언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오빠가 알고 분명히 자기 마누라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애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습니다. 오빠랑 나랑 어차피 이걸로 앞으로 얼굴 보고 살기는 글렀으니 그냥 그렇게 계속 새언니 편들어서 살 거면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저의 미스테리한 소음의 정체는 새언니의 불법 침입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갖다 놓으셨던 냉장고 음식도 저는 당연히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 엄마가 안 갖다 놓았나 보다 했고 엄마는 올 때마다 냉장고 음식이 텅텅 비어 있으니 그래도 내 딸 자식이 잘 먹고 다니나 보다라고 서로 대화 없이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뿌듯해하면서 살았던 게 화근이었죠. 그것도 다 새언니가 오밀조밀 다 주워 먹었더라고요. 그나마 저한테 들킬까봐
집안 청소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해놓고 간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놀고를 다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아무런 사실을 모르긴 했더라고요. 분명 자기 동생 집에 그렇게 가서 있는 건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지만 허락할 것 같지 않으니 오빠한테는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간다고 하면서 키즈카페 가는 돈을 또 별도로 엄청 받아냈던 거였습니다. 살림하는 비용 외에 키즈카페 비용만 한 달에 돈 100만 원은 오빠한테 따로 받았더라고요.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던 건 확실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나 봐요. 당연하죠. 오빠가 아무리 물색 없고 철없는 놈이라지만 그 정도까지 인간말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미친 듯이 싸우면서 서로 또 이혼 얘기 오가고 네가 키워라 내가 키운다 애에 대한 얘기 막 오갔었나 봐요. 저희 오빠 또 남들이 하는 건 다 한 번씩 해봐야 되는 멍청한 인간이라 남들이 다 친자 확인 한 번씩 하면서 이혼 얘기한다니까 본인도 두 아이 친자 확인을 했다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이가 다 오빠 아이가 아니라는 거 있죠? 게다가 두 아이의 유전자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새언니 대차게 이 남자 저 남자랑 바람 피워 각각 압이 다른 아들을 제 오빠의 아이인 양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또 한 번 왈칵 난리가 났죠. 자기 아이들이 저희 오빠의 소생이 아니라는 걸 들키자 그제서야 새언니는 기가 팍 죽어 울며 불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앞으로 진짜 잘하고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저희 식구 모두의 안중에 새언니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저희 오빠와 이혼을 했고 저희 오빠는 엄마 아빠 앞에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했어요. 그러다가도 또 결혼할 일이 생기면 이 멍청한 인간 다시 한번 결혼을 꿈꾸겠지만 생판 모르는 아이들까지 근 몇 년을 모른 척 키우고 또 한 번 이혼을 한 마당에 정신이 있으면 다시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어쨌건 저의 층간소음 사건은 그렇게 오빠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는 엄마 아빠한테조차 절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전화하시면 제가 불러드린다고 얘기했어요. 비밀번호 함부로 문자 같은 걸로 남길 일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그 이후로 저희 아파트에서는 비밀번호 다시 보자라는 희한한 운동이 다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아파트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현관 공동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주지 않고 배달이 오면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받아오는 그런 희한한 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저로 인해 생긴 기묘한 습관인 거죠. 어쨌건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새언니 같은 사람이 다시 저희 인생에 안 나타나기만을 빌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인 줄 알았던 층간소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뻔뻔함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싫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